안녕하세요, 망기자입니다. 너무 잘 싸웠습니다. 지금 우루과이전 끝난 지 이제 한 5분 지났는데요. 0대0 무승부. 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나 일본 같은 이변 승리를 거두지 못한 점은 좀 아쉬울 수 있지만,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로 0대0 비겨서 승점 1점 따냈다는 건 첫 경기에서, 그것도 월드컵 처음 출전한 선수가 많았다는 걸 감안했을 때는 저는 꽤 좋은 성과다. 이강인 선수 경기 끝나고 인터뷰도 봤더니요, 경기력 좋았는데 비겨서 오히려 아쉽다. 네, 이 정도의 팀이 된 걸까요? 벤투 감독이 준비를 잘한 걸까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하나하나 좀 뜯어보고,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 먼저 드리고, 이제 박건하 감독의 시선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기록을 보면 슈팅 수가 10개, 우루과이가 10개, 한국이 6개, 총 16개인데, 특이점이 있죠. 유효슛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네, 양팀 모두 지금 점유율은 이제 우루과이가 47%, 한국이 37%, 경합 16%, 아주 큰 차이는 없었고, 또 특이한 기록은 오프사이드가 양팀 합쳐서 우루과이가 한 개였습니다. 그 정도로 서로 치고받고 이런 양상보다는 약간은 서로 물러서서 조금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유효슛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예. 그렇지만 한국은 행운의 여신이 조금 따랐죠. 전반에 고딘의 헤더, 그리고 후반에 발베르데의 대포할 중거리가 골대에 맞는 그런 행운 속에서 첫 경기를 무실점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간략하게 보면 초반에는 우루과이가 살짝 당황했습니다. 한국 전방 압박? 네, 소위 4-4-2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앞에서 누르다 보니까 우루과이가 벗겨내는데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꾸준히 유지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우루과이도 관성이 생기고 상대에 대한 파악을 빨리 끝낸 다음부터 한 10분 이후부터는 우루과이가 서서히 이렇게 공략하자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분 역습 상황에서 수아레스 배신호로 이어지는 찬스가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18분과 21분 수비 진영 한 3선쯤에서 김영권, 김진수 이쪽 우리나라 수비 왼쪽 그 뒷공간을 이용한 롱패스로 두 차례나 아주 위협적인 찬스를 만듭니다. 이게 아마도 준비한 과정의 일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패스 물론 정확했지만 한국 선수들은 상대가 이제 보고 때리는 어떤 그런 플레이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발베르데 슈팅 찬스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이거 실점한 게 아니냐, 이런 좀 위기감이 들 정도의 그런 찬스였고요. 한국은 탈압박하는데, 그리고 압박하는데 정말 많은 에너지, 나상호, 정우영, 황인범, 이재성 많이 쳤죠.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은 반면에 우루과이는 페이스 조절을 어느 정도 좀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롱패스를 뿌린다는 것 자체가 이선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미, 윙어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은 체력을 비축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우루과이 입장에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수아레스, 누네스 투톱인데, 누네스는 이제 측면으로 많이 빠져서 공격에 관여했지만 수아레스 선수는 뒷공간 파기를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뛰지를 않다 보니까 한국, 특히 김민재 중심의 한국 수비진이 생각보다 쉽게 막을 수 있었다. 결국은 수아레스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후반에 카바니와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한국 전반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 우루과이의 기세를 내줬을 때는 다시 되찾기 힘들겠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제 25분 손흥민의 종이접기 슛도 그렇고 33분 이게 가장 아쉬웠죠. 김문환의 크로스에 의한 황의조의 슛, 골대 위로 살짝 빗나간 그 장면도 나왔었고, 38분 황인범의 과감한 중거리 슛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루과이 정도의 레벨의 팀을 상대로도 우리가 충분히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 우리의 축구를 하고 있다, 벤투의 축구를, 그게 가장 큰 전반 마지막 한 15분 정도의 소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후반은 다소 소강 상태입니다. 현지 일부 매체 평가에 따르면 둘 중에 누구도 골을 못 넣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는데, 손흥민의 발꿈치 밟히는 장면이나 김민재가 넘어진 장면, 두 선수가 누구보다도 모두가 다치면 안 되지만 특히나 중요도가 높은 선수인데 다칠 위기가 있었지만 부상을 당연히 넘겨서 마지막까지 잘 뛰었고요. 근데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교체가 이루어졌죠. 28분에 황의조, 나상호, 이재성 나가고 조규성, 이강인, 손준호, 이강인을 투입을 했습니다. 예선전에선 그렇게 써라 해고도 안 쓴 그런 선수인데 이날 투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손준호, 정우영 더블 볼란치 위에 이강인, 황인범 놔두고 이강인을 약간 오른쪽에 배치를 해서 탈압박용, 그리고 마지막
어떤 이선 플레이메이커를 맡겼는데 뭐 조규성에게 패스를 내준 것도 그렇고 상대 선수와의 경합도 그렇고 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 보여준 라리가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난 적절한 교체였다. 왜냐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는 뭐 권창훈 선수도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하지만 이강인 선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공을 키핑할 수 있는 선수 이강인을 제대로 택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제 후반엔 거의 이 20분 이후로는 약간 체력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 상대가 이제 롱킥에 의존한 어떤 공격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윙포와 공미 다 내려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두 줄 수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역습 상황으로, 그 공격 기회를 엿보는 그런 패턴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실 골을 넣기는 쉽지 않은 상황. 근데 마지막에 한번 그 상대 골키퍼 로체트가 줄 뻔했죠. 어시스트를 할 뻔했는데 손흥민의 왼발 슛이 골대로 살짝 빗나가면서 결국은 0대0 무승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발베르데 골대 맞는 슛도 나왔었는데 한 차례 뭐 슈팅 주고받고 결국은 이 우루과이 팬들 입장에서는 공감 안 할 수도 있지만 제 느낌엔 5대5 정도의 어떤 팽팽한 맞대결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은 무잘싸 무승부였지만 잘 싸운 그런 경기였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너무 길었나요? 박건하 감독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감독님, 네. 경기 잘 보셨어요? 네, 뭐 또 우리 저 스포츠조선하고 저 친선을 보내야 되니까 열심히 봤지. 이런 건 더 열심히 봐. 뭐 좀 적으면서 보셨어요? 간단히 적기도 하고 지금 네. 질문 것도 좀 적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네. 네. 근데 잘한 것 같은데? 잘했어요, 진짜. 네. 지금 여론도 그렇고 이강인 선수 인터뷰 보니까 경기력 더 좋았는데 비겨서 아쉽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선수들 입장에. 또 우리 밖에서 보는 거랑 안에서 뛰는 선수들은 또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더더욱 아쉬움이 남겠지. 우리도 아쉬움이 남는데, 네. 안에서 뛰는 선수들은 또 진짜 뭐, 열심히 또 잘 했으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감독님 쭉 보셨는데 아, 잘 된 점 몇 가지만 조금 꼽아 주십시오. 일단은 가장 그래도 좋았던 거는 그동안 준비했던 그 색깔, 벤투 색깔이나 그거를 그 우루과이 강팀을 상대로 좀 나타났던 거. 네. 뭐 빌드업 부분이나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고, 일단은 어쨌든 우루과이 상대로 강팀으로 뭐 그래도 이게 대등한 경기까지 거의 갔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네네. 객관적으로는 약한데, 그런 것들이 보니까 어쨌든 미드필드 일단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했는데, 미드필드들이 뭐 다른 선수들도 물론 다 잘했지만 네. 미드필드 선수들이 뭐 공격 수비에서 밀리지 않고 뭐 세컨볼이나 압박이나 뭐 빌드업 자체도 굉장히 잘해줬던 부분들이 그래도 그 우루과이랑 뭐 승점 1점 얻는데도 그렇고 경기를 그래도 잘 밀리지 않고 끌고 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되게 좀 잘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팬들은 사우디 일본전을 보고 이제 한국 우루과이전을 시청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걱정했잖아요. 그래서 팬들의 눈은 높아져서 일본하고 사우디 되는데 왜 우리는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은 했죠. 그쵸. 아니 저도 이제 저 또한 우리도 승리 못하면 왠지 지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은 똑같은 무실점이지만, 무실점은 아니지만 똑같이 뭐 그들은 이겼지만 우리는 그 골을 못 넣었잖아요, 감독님. 네. 그게 조금 잘 안 된 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되게 이게 참 대중들을 이해시키기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한데, 난 사실 사우디 경기는 내가 보지를 않았거든, 풀로. 네. 그래서 이제 일본 경기하고 독일 경기를 봤는데, 일단은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전반전으로 더 공격적으로 많이 했고, 그러면 근데 골을 넣었지만 후반전에 굉장히 일본은 어쨌든 잘한 게 그 전술하고 선수 변화를 공격적으로 엄청 빠르게 가져갔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다가 뭐 일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볼 간수 능력도 있지만 그 스피디한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대거 교체를 하고 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후반전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이 그 독일한테 굉장히 압박을 줬고 그게 이제 결과까지 좀 가져왔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런 면에서는 뭐 경기 결과로 봤을 때는 우리도 이제 후반전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양상은 사실 독일이나 아르헨티나가 했던 양상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되게 팽팽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루과이도 뭐 공격적으로 엄청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수비적으로 굉장히 또 좀 더 중점을 뒀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우루과이 자체가 또 수비적으로 또 강한 그런 팀이잖아요. 남미에서도. 그쵸, 그쵸. 네, 그런 부분도 영향을 끼친 것 같고 또 좀 뭐 황희찬 우리 다른 선수들이 이렇게 많진 않은데 내가 기억하기는 그래도 황희찬이나 뭐 정우영 정도가 좀 빠르다고 할래나? 네, 그렇죠. 네, 그런 선수들이 또 뭐 부상이나 어쨌든 이유로 안 나왔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그 뭐 일본이나 사우디처럼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좀 그런지 않았나?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뭐 승리 뭐 그런 일본하고 결과 뭐 이제 역전 일본처럼 역전할 수 없어도 득점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지 네.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 감독님, 선발 라인업 보면, 그 황희찬 부상으로 나상호가 이제 깜짝 투입됐잖아요. 네. 뭐, 결론적으로는 조금 뭐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보시나요? 절반의 성공이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당연히 황희찬이 있으면 뭐 공격적으로는 다 더더욱 좋았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뭐 상호가 그 정도 황희찬까지의 공격력은 아니고 네. 근데 그래도 어쨌든 뭐 엄청 지금 엄청 어쨌든 엄청 공격 수비할 때 굉장히 많이 활동량을 가져가고 헌신적으로 되게 뛰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네. 공격적인 플레이에서는 물론 뭐 조금 뭐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팀을 위해서 희생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벤투 감독이 생각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뭐 절반의 성공? 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술적으로는 전반에는 조금 전방 압박도 잘했던 것 같고, 네. 근데 후반 중반에는 이제 뭐 네. 좀 내려서더라고요. 이게 감독님 보셨을 때 의도를 한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아니. 의도는 한 건 아니고, 네. 아무래도 워낙 좀 아까 우리도 얘기했지만 오버패스가 걸릴 정도로 선수들이 뭐 공격 수비 전환 이렇게 올해 진짜 이게 최종 아시아에서 경기했을 때랑은 다르게 엄청 공격 수비 전환이 되게 빨랐거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체력적인 부분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경기의 흐름상 이렇게 내려섰던 거지 의도적으로 내려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무실점에 뭐 어떤 초점을 맞춘 것보다는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경기 흐름 하다 보면 이렇게 밖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흐름상 선수들에게 좀 내렸을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다고 이기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내려섰던 부분들은 네. 뭐 경기 흐름의 상황이 더 맞는 것 같고,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체력적인 부분도 뭐 크게 조금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근데 교체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그 좋았던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지금 미드필더들이 진짜 이재성이나 황의조나 상호도 엄청 많이 뛰었기 때문에. 네. 타이밍이 좀 교체를 가져갔던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또,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손준호나 이강인이나 네. 조규성을, 이게 그런 것 같아. 이럴 때가 감독의 고민이 가장 드러나는 부분인데. 네. 우루과이를 잡기 위해서는 좀 더 빨리 교체를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루과이 상대로 또 승점 1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그 교체를 조금 더 신중하게 좀 가져갔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제 후반 29분에 이제 3명을 교체를 했거든요. 네. 조금 더 빨랐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경기를 비기고 가기 위해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왜냐하면 경기가 상태나 선수들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이 경기를 좀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결과론적으로 지금 조규성이나 이강인이나 혼자 들어가서 또 잘 해줬으니까, 특히 이강인 같은 경우도. 네네. 들어가고 나서 어쨌든 좀 더 그 선수들이 많이 움직이고 공격적으로 좀 더 나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결과론적이니까 좀 아쉬움이 있다. 좀 더 이기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그 선수한테 시간을 많이 좀 할애하는 부분도 네. 했으면 또 좀 더 달라지는, 또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이죠. 아, 네. 근데 감독님, 최종 예선 때는 이강인 선수 진짜 안 썼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대해서 이제 소집을 했었는데, 이날 깜짝 출전했는데 좀 활약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당연히 다들 얘기하는 것도 폼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어쨌든 이강인의 위치가 사실 팀에서는 중앙이었는데 약간 사이드 쪽으로 갔잖아요. 네네. 네, 갔던 거는 그 위치에서 이강인의 왼발 슈팅이나 어떤 그 크로스 연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벤투 감독이 기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거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강인 선수가 그 가능성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좀 더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더 긴 시간을 할애했으면 네.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또 얘기를 했던 거. 그리고 또 활약은 좋았던 거. 앞으로를 더 좀 기대하게 만드는 데뷔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월드컵 레벨에서도 확실히 라리가에서 통했으니까 네, 월드컵 레벨에서도 그냥 통하더라고요. 네. 갔을 때 볼 당연히 간수도 되고 연결 이러고 돌려놓고 네. 또 안으로 들어가서 슈팅까지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앞으로 경기하는데 네.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팀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이제 손흥민 선수는 이 마스크 때문인지 움직임이 조금 둔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고. 그렇죠. 예, 근데 세밀함도 좀 떨어져 보였는데, 감독님 마스크 혹시 쓰고 뛰어 보셨어요? 얘는 쓰고 뛰어봤죠. 코뼈 부러져가지고. 그럼 또 느낌 아시겠네. 잘 공이 안 보이고 막 그래요? 맞아요. 일단은 진짜 몸이 무거운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요? 90분을 부상 없이 뛴 것만으로도 우리 대표팀한테는 너무 다행이다. 네. 네,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마스크를 쓰면, 그러니까 흥민이가 잘하는 게 빠져 들어가면서 볼 터치를 원터치로 가져가거나 이런 게 굉장히 능숙하잖아요. 네네. 그런 게 오늘 되게 좀 어색한 느낌이었거든요. 뭔가 템포가 좀. 네. 그게 이제 마스크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코뼈 부러졌을 때 그 마스크를 해보면, 네. 이 볼이 오는 볼을 받을 때 느낌이 달라요. 네. 그리고 드리블 할 때 감각도 좀 달라, 그게. 그 차이가,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드리블을 좋아하거나 그런 유형의 선수가 마스크를 쓰면 더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컨디션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마스크가 그래도 손흥민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볼 컨트롤이나 드리블 능력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그걸 어렵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보면 수비수랑 미드필더 마스크 쓴 선수 있었거든요, 이번 월드컵 때. 근데 그거보다는 드리블러나 이제 흥민 선수 같은 공격수들에겐 마스크가 또 더 큰 장애가, 네. 더 장애가 되지. 진짜요? 네. 그럼 마지막 슈팅 빗나간 것도 약간은 영향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게 이제 어쨌든 볼을 슈팅 때리거나 할 때 네. 이게 눈에 이게 볼을 잡거나 슈팅하거나 드리블할 때 이 볼이나 상대 수비수를 체크하는 시야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거에 아무래도 눈에 뭔가를 씌우면 네. 영향을
끼칠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슈팅이나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끼치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축구를 안 해봤지만, 제가 쓰고 뛰면, 일단,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뒤에서 따라오는 게. 그리고 이게 뭔가 네. 지금 어쨌든 물론 예전에 나도 이제 그게 마스크를 썼던 게 김태형 감독이 네. 2002년 때 썼던 마스크랑 똑같은 걸로 일본 가서 제작해서 썼던 거거든요. 그게. 네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거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겠지. 네. 기술도 발전되고 했으니까. 네. 그런데도 내 기억에는 그걸 썼을 때 되게 답답하고 뭔가 네. 불편하고, 네. 그러니까 뭐랄까 선수가 잘하려면 몸이 가볍고 전체적으로 뭐가 없어야 되는데 뭐가 하나 있는 느낌이 드는 거야, 항상. 불편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뛰다가 내가 그냥 벗어 던져버렸거든, 난. 헤딩도 안 되고, 사람이 이제 나 같은 수비수였는데, 볼도 봐야 되지만 옆에 네. 공격수 움직이는 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힐끗힐끗 봐야 되잖아.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잘. 근데 그런 영향이 네.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당연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럼 경기 오늘 보시면서도, 흥민이 힘들겠다, 이런 느낌은 드셨겠네. 힘들겠다고 생각을 했지. 그게 진짜, 슈팅도 때리고, 했는데, 네. 전반전에도 거의 슈팅 하나 때렸나? 네.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네. 근데 그런 것도 동작이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 감독님, 황의조 전반 33분 상황인가요? 네. 그거 약간 2002년 때 최용수 감독 미국전처럼 발만 갖다 대면 되는데 너무 높이 차갖고 공격수 출신이 보였을 때는 좀 아쉬운 장면은 맞죠? 아쉽죠. 아까 황의조 인터뷰하는 것부터 본인도 아쉽지 뭐. 네. 많이 오는 기회가 아니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옆에서 이렇게 오히려 약간 정면 쪽에서 컵백이라고 알죠? 이렇게. 네, 컵백. 들어가서 밑으로 내는 볼을 차기에는 조금 더 수월한데. 네. 바로 뭐라 이게 옆에서. 옆라인에서 오는 볼을 이렇게 돌려차야 되는 게 굉장히 또 그게 만만치 않거든 이게. 어려운 동작이네요. 왜냐면 맞이해서 차는 거랑 네. 이거는 내가 돌려서 차는 거가 굉장히 이게 이제 아까 보여줬든지 눌러차 그러니까 정환이도 눌러차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고. 네. 오는 볼을 각도나 이런 거를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야 되거든. 네네네. 근데 그 타이밍이나 그게 안 맞추면 눌러차는 것도 맞지만 타이밍이 안 맞으면 떠버리거나 이렇게 말린다고 해서 이렇게 또 씹힌다는 거 표현 알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는 건데 약간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좀 아쉽지. 황의조가 그거는 잘할 수 있는 슈팅이거든. 그게. 네네네. 본인이 잘하는 슈팅인데. 네. 네, 아쉬움이 남네. 리그면은 다음 경기 넣으면 되는데 이게 월드컵이지. 그거 한 방이고 월드컵이 그거지 한 방인 거지. 우리 예전에 러시아 때는 이근호 브라질 이근호고 손 미끄러지면 들어가는 게 골인데요. 네, 그렇죠. 그거 한 방이지. 네. 그럼 감독님 전체적으로 일단 우루과이 어렵다고 봤는데 네. 이 비겼을 때 라커룸 분위기나 이런 게 확실히 해볼만한데 느낌이 있겠죠? 지금쯤이면? 일단은 그 당연한 거고. 네. 그리고 일단은 수비적으로 그런 것도 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게 수비적으로 막 밀집 수비 이란처럼 네. 해가지고 비겼으면 그래도 분위기는 1점을 딴 것도 괜찮겠지만 어쨌든 대등하게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선수들 자체도 그렇고 전체 밖의 분위기도 되게 경기를 잘했어 우루과이 상대로. 네. 좋은 경기를 했어라는 그런 부분들이 선수들한테는 더 자신감이나 긍정적인 부분이 생길 것 같고, 또 이게 이게 정신적이나 심리적으로 오는 피로도가 있잖아요. 이게 있거든요. 이게 특히 이게 월드컵이라는 이런 진짜 압박감이 큰 대회에는 선수들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가나전 준비하는 데는 덜 필요하고, 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더 준비도 잘 되고,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첫 경기가 다들 아는 얘기지만, 첫 경기가 사실 이 월드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네네네. 네. 아, 월드컵 감독님 재밌네요. 이거 사우디, 일본, 다음에 한국 막 강호 상대로 잘하니까 네. 이게 약간 아시아풍도 생기면서, 예. 맞아요. 이게 뭐 중동이지만 아시아에서 그런가 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저 남미나 유럽 팀들은 뭐 남미 선수들도 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 대부분이니까 네. 나는 좀 유럽 팀이 강세겠다 컨디션적으로. 시즌 중에 하니까, 그죠? 컨디션적으로 이 아시아는 이제 좀 다운되는 시기고 네. 뭐 유럽이나 이 남미 쪽은 이제 컨디션 올라오는 시기인데 뭐 일본 애들도 그렇고 네. 사우디 경기는 내가 자세히는 못 보니까 뭐 이게 못하지만 오늘 우리나라 애들도 그렇고 네. 이게 또 다른 어쨌든 첫 출발은 완전히 또 변수가 많은 네. 대회가 될 수도 있겠다. 진짜. 아니, 뭐, 예. 한 번이면 이변이지만 이거 뭐 지금 여러 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하면 실력일 수도 있겠다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이란하고 뭐 호주나는 그렇게 되고 카타르나 네. 근데 사우디나 일본하고 우리는 좀 다른 양상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야 이게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이나 강팀하고 상대하면 이 뭐 아니면 도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전반전의 흐름을 잘못 가져가면 네. 이란처럼 결과가 날 수도 있고 네. 호주나 근데 또 흐름을 잘 가지고 가고 분위기를 잘 타면 사우디나 일본 뭐 우리는 오늘 비겼지만 네. 이런 강팀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약간 꽤 극인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공교롭게도 세 팀이네요. 그러니까. 네. 전력 차는 아주 크다고 다들 보진 않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저도 참 의아하고. 예.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말해놓고 또 가나한테 또 만약에 안 좋으면 저희가 또 이제 그 도가 되는 거잖아요. 뭐가 돼야 되는데. 뭐 그렇죠. 그렇게 되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가나의 전력을 뭐 정확히는 모르겠고 오늘 이제 좀 이따 경기를 봐야 되지만 네. 지금 경기를 하고 있거나 봐야 되지만 이게 가나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피지컬적으로 빠르고 이런 게 애들한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